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르신분들, 저는 실버스쿨 멘토링 활동에서 기술 파트를 맡고 있는 조성민입니다. 이번 강의가 저로서는 이제 세 번째 강의인데 혹시 지난번에 했던 강의들은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첫 번째 수업은 코로나 시대 속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취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 두 번째 수업은 휴대폰의 기본 기능들, 그 중에서도 글자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 와이파이를 연결하는 방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휴대폰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해 나갈 예정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바로 카메라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휴대폰 카메라 사용 방법과 촬영 시에 조금 어르신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휴대폰 카메라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휴대폰 카메라를 켜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휴대폰 안에 있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실행시켜야 되는데, 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의 모양은 사진기 그림이랑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김새가 휴대폰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는 점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휴대폰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지금 휴대폰을 열어서 사진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눌러보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이제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은 아래쪽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나와 있죠. 사진을 촬영하는 버튼부터 동영상을 녹화하는 버튼까지 다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 또 위에 보시면은 글자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위에 나와 있는 글자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카메라 화면이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까 보셨던 사진에서 아랫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보실게요. 왼쪽에 카메라 환경 설정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설정 버튼, 그러니까 톱니바퀴 그림이 그려진 게 보통은 설정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환경 설정에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이 톱니바퀴 모양의 그림을 누르시면 됩니다.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르신분들이 조금 화면을 조정하고 싶다던가 아니면은 화면의 크기를 조정하고 싶다던가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설정 창입니다. 그 다음은 그 밑에 있는 동영상 녹화 버튼을 보실게요. 동영상 녹화 버튼은 빨간색 점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고, 이거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TV에 나오는 영상처럼 이 휴대폰을 이용해서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가장 중간에 있는 흰색 버튼이 바로 사진을 촬영하는 버튼인데요. 아무래도 사진을 촬영하는 기능이 가장 중심이다 보니까 이 화면 자체에서도 가장 가운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을 보시면은 조그마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사진 앨범을 뜻합니다. 사진 앨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르신분들이 사진을 찍으신 이후에 곧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곳이고, 이제 사진이 얼마나 잘 찍혔는지, 흔들리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진 앨범을 한번 누르셔서 확인해 보시고, 조금 잘못 찍혔다 싶었을 때는 또 다시 카메라로 돌아와서 사진을 촬영하시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녹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위를 보시겠습니다. 위를 보시면은 필터 기능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팡이 그림이 그려져 있죠. 어떻게 보면은 면봉 그림처럼 생기기도 했고, 혹은 이제 성냥 그림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이 필터라는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지금 제 그림
뒤에 있는 배경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배경은 아니지만 이 사진의 배경 자체가 색깔이 조금 변하게 됩니다. 흑백 사진으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밝은 색으로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조금 다양하게 카메라 화면을 바꿀 수 있다라는 기능이 이 필터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두 개를 보시면은 위에 있는 거는 이제 곱하기 2 이렇게 적혀 있죠. 이거는 돋보기 기능입니다. 카메라에도 돋보기 기능이 있는데 조금 멀리 있는 사물을 조금 더 가깝게 보기 위해서 이 돋보기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2번, 3번 정도 누르게 되면 멀리 있는 사물이나 혹은 사람이 더 가까이 나오게 되고 그 상태에서 사진 촬영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카메라 방향을 전환시키는 버튼인데, 이거는 이제 카메라를 기본적으로 켜시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카메라의 뒷부분, 그러니까 어르신분들이 보고 계신 그 방향으로 카메라가 켜지게 되고, 이게 그리고 이제 셀프 카메라라고 하죠. 자신의 어르신분들의 얼굴을 직접 찍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은 이제 본인의 얼굴이 카메라 화면에 나오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필터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앞에서 제가 지팡이 그림이라고 했는데 지팡이 그림 말고도 뭐 면봉이라고 하셔도 되고 성냥이라고 하셔도 되고 어르신분들이 기억하시기에 편한 단어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이 지팡이 그림을 한번 누르시면은 아래쪽과 같이 초록 색깔 박스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화면 색깔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동, 바닐라, 깊이 있게, 숲속에서 영화처럼 이렇게 컨셉트, 그러니까 그 느낌에 맞게 화면 색깔이 전환되게 됩니다. 이렇게 필터를 적용시키면 하나의 이 풍선 사진이 굉장히 다양한 느낌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분들이 뭐 풍경 사진을 찍으신다거나 아니면 우리 손주, 손녀들 사진을 찍으실 때 이러한 필터 기능을 적용시켜서 찍으시면 좀 더 감각적인 사진을 찍으실 수 있다라는 점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돋보기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숫자 버튼 있었죠? 그 숫자 그림이 그려진 부분을 한번 누르시면은 멀리 있는 이런 사물과 사람이나 사물이 조금 더 잘 보이실 거예요. 가까워지니까. 근데 굳이 이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이 그냥 화면 자체를 이 두 손가락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벌리시면은 화면이 자동으로 커집니다. 벌리시는 만큼 화면이 확대되면서 멀리 있는 것들이 잘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돋보기 기능은 이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손으로 엄지와 검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직접 확대시켜도 되십니다. 그러면 카메라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사진을 촬영하실 때 어르신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은 유용한 정보들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조금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 사진을 촬영하기 전에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를 깨끗이 닦아주시는 것을 먼저 해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이제 휴대전화를 사용하시면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카메라 렌즈를 만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진을 촬영하실 때 뿌옇게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카메라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왜 이렇지? 휴대폰의 문제인가 하고 휴대폰을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카메라 렌즈를 한번 부드러운 천으로 깨끗하게 닦아주시면은 조금 더 깔끔하고 깨끗한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수평 수직 안내선을 한번 활용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에서 제가 이제 카메라가 어떤 게 있냐라고 봤을 때 톱니바퀴 그림을 말씀드렸죠. 이게 설정 버튼인데
앞에서 보셨던 이 톱니바퀴 그림을 한번 눌러주시면은 카메라 설정 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카메라 설정 창에서 쭈르륵 내리게 되면은 맨 밑에 혹은 가운데쯤에 수직 수평 안내선 이렇게 글자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초록 색깔 박스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림에는 사용 안함이라고 적혀 있는데 보통은 사용 안함이라고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어르신분들이 꼭 누르셔서 이 사용 안함 버튼이 아니라 3 곱하기 3이라고 이제 화면에 세 줄, 가로로 세 줄, 세로로 세 줄 이렇게 3 곱하기 3의 형태를 눌러주시면은 카메라 화면 자체에 이렇게 세 줄이 아니고 두 줄로 정정하겠습니다. 가로 두 줄, 세로 두 줄 해서 이제 총 9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화면에. 그러면은 이 수평 수직선을 활용해서 조금 더 이제 사진에 대한 수평을 맞추실 수가 있고, 그리고 사진이 좀 더 구도적으로 잘 나올 수 있는 거를 경험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어르신분들이 사진을 찍으실 때 무작정 찍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분들이 어떤 거를 찍느냐,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찍느냐에 따라서 그 촬영 기법이 조금 달라진다는 거를 아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나뭇잎 사진이나 아니면 우리 손주, 손녀들 사진을 찍으실 때 그냥 그 자체의 모습, 그러니까 이제 사실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진을 찍으시는 거라면은 그 사물 자체를 중앙에 두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평 수직선을 이용해서 그 수직선 안에 이제 사람이나 사물을 가운데 배치시키게 되면은 그 사물이나 사람을 조금 더 명확하게 사실을 표현해 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어떤 감성을 자극하고 싶다, 혹은 사진을 조금 더 이쁘게 찍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황금 분할 구도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 황금 분할 구도는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혹은 책 6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평 수직 안내선이 만나는 4개의 점을 중심으로 맞춰서 촬영하는 기법입니다. 간단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평 수직선이 이제 두 줄씩 해서 총 9칸이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이 두 줄이 만나게 되면서 생긴 이 점이 4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왼쪽 그림처럼 빨간 색깔 2점, 그리고 사람이 서 있는 2 공간, 이게 이제 총 4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곳에다가 이제 사람 혹은 찍으시려고 하는 사물을 배치시키게 되면은 이게 이제 황금 분할 구도를 따라가면서 사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을 목적으로 찍으시는 것보다 조금 더 감각적이고 조금 더 예쁜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카메라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카메라를 어떻게 켜고 어떤 구성 요소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사진을 촬영할 때 어떠한 것들을 알면은 조금 더 예쁜 사진이 나올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수업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휴대폰이 가지고 있는 기본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구체적으로는 SOS 메시지, 그러니까 구조 요청 메시지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